예, 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 강의를 찍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회계나 세무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메일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작성을 이제 국고보조금에 관련돼서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국고보조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상이요. 예, 법인세법은 이제 받는 시점에 과거세 표준의 수익으로 이제 인식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받지 않거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뭐 영업의 수익에 국고보조금 수익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이 현금이 들어왔다고 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는 돈이다. 따라서 수익이 아니고 어떤 자산의 차감 계정 내지는 비용의 차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입금될 때 10,000원이 입금된다. 보통 예금은 10,000원. 그럼 대변에 국고보조금 수익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10,000원이 있긴 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 뭐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뭐 이런 차감 계정을 써서 보통예금 10,000원, 차감 계정으로 마이너스 10,000원 해서 빵!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예, 뭐 차감 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감가상각누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잖아요. 자산의 마이너스. 그걸 이제 보통 차감 계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굉장히 차감 계정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입금액을 갖고 있다면, 국고보조금, 뭐 보통예금 이런 계정으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현을 하죠. 예, 이 돈을 비품을 샀다. 10,000원짜리를 샀다. 그럼 비품 10,000원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000원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비품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1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비품 10,000원, 차감 계정으로 마이너스 10,000원, 빵. 예,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결국 비품 금액 10,000원 들어올 거고, 뭐 감가상각 누계, 뭐 차변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올 거고, 또 국고보조금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차감 규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10,000원을 받아서 비용을 썼어요. 비용 뭐 소모품비 10,000원 이렇게 썼어요. 사실 뭐 손익 계정은 차감 계정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비를 차감합니다. 직접. 네. 그러면은 이제 국고보조금, 보통 예금에 있던 국고보조금 10,000원이 소모품비 마이너스 계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를 10,000원 썼지만 내 돈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차감 계정 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국어보정을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반환금 요즘에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뭐 개발 완료 시 성공한다면 30%를 토해내라. 10,000원이 들어왔지만 그 30%는 나중에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채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들어오면 70%는 국고보조금 7,000원 잡아놓고 나머지 3,000원은 미지금 3,000원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을 또 쓸 때 10,000원짜리 뭔가를 샀으면 그 중에 7,000원만 내 돈이 아니고 사실 3,000원은 내 돈으로 쓴 거다. 그래서 뭐 비품으로 하면 비품 10,000원, 국고보조금 마이너스 7,000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3,000원은 결국 나중에 내가 내야 될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품을 살 때 3,000원이 내 돈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용도 마찬가지 소모품비로 10,000원 썼다면 그 중에 7,000원만 비용 차감하고 3,000원은 소모품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분계를 원칙적으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한 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국고보조금의 회계적인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환금까지 오케이. 근데 최근에는 좀 반환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고 쓰고. 그게 뭐 성공할 때 뭐 30%를 낸다 뭐 이런 조항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민간부담금이 있죠. 만 원이라는 어떤 총액을 이루는 구성이 국고보조금이 7천,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이 3천, 뭐 이렇게 약정이 있는 경우가 뭐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 원이 들어왔지만 3천은 우리가 민간부담으로 벌써 이전에 이 약정이 시작되기 전에 3천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걸 선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3천 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3천 이렇게 달아놓고 있죠. 자, 돈을 만 원이 들어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 차감으로 할 텐데 반환금도 그렇고 이제 민간부담금도 있으니까 결국 이 선급금이 대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만 원 들어오면 그다음에 대변에 국고보조금 7천 원 그리고 선급금 3천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만 원을 받았지만 3천 원은 내가 옛날에 낸 거 그거 돌려받은 거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만 원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7천, 선급금에 3천을 차감하면서 선급금을 빵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품을 샀다. 네, 그러면 아까 뭐 반환금하고 비슷하게 결국 국고보조 비품 만 그리고 국고보조금 7천 대체돼서 마이너스 7천 그래서 3천 예. 뭐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만 원을 받았지만 그 3천은 내가 옛날에 민간부담금으로 지급한 거니 예, 결국 내 돈은 3천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면 모든 회계 처리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건건이 회계 처리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한 건만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뭐 보통 약정은 뭐 1년 약정을 많이 하시죠? 네, 그거 관련돼서 1년 약정하고 총 금액이 정해지고 해당 내역 쓴 거를 계속해서 받고 쓰고 수많이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경상개발비라고 다 회계 처리하면 뭐 간단하게 경상개발비 차감으로 하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비품도 사고 예, 뭐 특허 요즘에 좀 특허 많더라고요. 예, 특허도 취득하기 위해서 선급금 내고 또 특허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선급금 달아놓고 그럼 국고보조금 선급금 잡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특허권 취득하면 그걸 또 특허권으로 대체해야 되고 그 국고보조금 선급금도 국고보조금 특허권으로 대체하고 예, 사실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이 감가상각비 할 때도 국고보조금만큼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런 회계 처리도 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그 한 번에 회계 처리하는 걸 조금 강의를 할 건데 어쨌든 예, 지금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유튜브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공인회계사 이경원 블로그를 찾으시면 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도 제가 좀 보내드릴 거고요. 예, 아니면 뭐 제 이메일 주소 kwle@tsacc.co.kr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이 빨라서 예,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뭐 유튜브에 남겨주시거나 제 공인회계사 임용원 블로그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네, 파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고보조금은 수익이 아니다. 사실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차감해야 된다. 요걸 좀 생각을 하시면 예,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고보조금을 잘 회계 처리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보통예금 밑에도 국고보조금 보통예금이라는 뭐 차감 규정이 있고 비품에도 밑에 국고보조금 차감 규정이 있고 특허권에도 차감 규정이 있고 선급금 어떤 회사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또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밑에도 막 국고보조금 붙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회계 처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좀 간단하게 한 번에 결산 분기로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